11월 17일 A매치라기보다는 이제 월드컵 예선 마지막 경기들이죠. 마지막 경기랑 동기부여 위주로 제가 설명드릴 거고, 대부분 다 맞았어요. 동기부여 해가지고 제가 픽해드린 거. 스위스, 보스니아, 포르투이마인, 우크라이나, 이태리 오버까지 넉넉하게 다 됐습니다. A매치, 월드컵 예선 분석이랑 NBA 8경기 있죠. 까지 해가지고 분석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야간은 계속해서 맡고 있어요. 야간은 계속해서 맡고 있고, 어제 주간 그 한국 야구가 참 뜬금없이 일본이랑 무승부가 돼가지고 한폴락했습니다. 너무 아쉽습니다. 몰빵 갔었는데 한국 야구 홈런 원툴이든 홈런 원툴. 확실히 타자는 파워 면에서는 일본보다는 더 나아요. 일단 애들이 덩치가 빵이 훨씬 커요, 일본 애들보다. 근데 투수들 제구력 어떡할 건데 진짜. 이틀 동안 4사구를 20개 넘게 줬죠. 공속도는 뭐 너무 제구력이 안 잡혀 있으니까 150 넘어도 큰 의미가 없습니다. 자,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체코와 지브롤터. 체코는 플레이오프 확정됐습니다. 이기든 지든 플레이오프 가고, 지브롤터는 꼴찌입니다. 예전에 지브롤터였으면 막 7대0, 8대0, 9대0 지는 팀이었어요. 최근에는 그래도 뭐 스페인 선수들도 조금씩 들어오고 해가지고 막 9대0, 10대0 이런 경기는 잘 안 나와요. 그죠? 잠시만요. 요거 하나만 보낼게요. 반갑습니다, 열혈사육님. 홈에서는 그래도 지브롤터가 괜찮은 모습 보여줍니다. 지긴 지더라도 막 점수차가 막 7대0, 8대0 안 나고 한 점 차도 지고 막 그런데, 아직까지 원정 가면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체코가 이기는 거는 뭐 자명한 사실인데, 과연 몇 대 몇으로 이길 거냐, 그거는 본인들 선택입니다. 근데 기본 핸디캡이 엄청 크죠. 몇 점으로 돼 있죠? 봅시다. 마이너스 4죠. 와, 이거 마이너스 4를 5골 차로 이겨야 되는데 이게 참 부담스럽긴 합니다. 1차전도 원정 가서 체코가 4대0으로 이겼어요. 일방적인 경기였긴 한데, 지브롤터가 뭐 템백 쓰는 거는 당연할 거고, 요거 뚫을 수 있을까요? 근데 원정에서 4골 차였으면 홈에서는 좀 더 크게 차이가 날 수도 있을 건데, 이 경기 거기다가 체코는 뭐 공격수들 대부분 부상이고 해서, 그동안 시크도 지금 몸이 별로 안 좋고 그동안 출전 기회가 별로 없었던 그런 선수들한테 기회가 돌아갈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올 시즌 마지막 A매치로 하고 홈경기고, 체코가 원정에서 4대0으로 이긴 만큼 이번 경기 뭐 4골차 5골차 정도, 6골차 정도로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어요. 체코 승에 마헨 쪽으로 추천드리는데, 마헨은 진짜 가실 분들은 좀 고민을 더 하셔가지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북아일랜드와 룩셈부르크. 자, 북아일랜드는 이거 뭐 조 순위로 보면, 예선 순위로 보면 탈락이에요. 3등이잖아요. 이겨도 승점 9점이라서 슬로바키아한테 밀리는데, 얘들 플레이오프가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얘 네이션스 리그로 해가지고 그 진출이 확정돼 있어요. 그래서 이번 경기 뭐 마지막 경기죠, 공식전. 그래서 이 경기는 룩셈부르크는 어차피 전위를 상실한 팀이고, 과연 룩셈부르크가 전패를 면할 것이냐, 그거에 더 포커스가 맞춰지는데, 그래도 북아일랜드는 홈이기도 하고 아직까지 월드컵 진출이 탈락된 게 아니기 때문에 동기부여 측면에서 북아일랜드가 확실히 앞섭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북아일랜드 사이드로 보는 게 맞고, 핸디캡은 룩셈부르크도 예전처럼 막 심하게 나가는 팀은 아니에요. 웬만큼 뭐 마틴스도 있고 괜찮은 투수가 꽤 있습니다. 선수가 마틴스도 있고, 그죠? 그래서 LB 마틴스, C 마틴스 두 명 잘하잖아요.
얘들 두 명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 경기 심하게 질 것 같지는 않다. 햄무 정도 보고 있습니다. 다음 몬테네그로와 크로아티아. 몬테네그로는 탈락 확정됐고 크로아티아는 이제 조 1위로 벌써 월드컵 진출했습니다. 그래서 큰 의미는 없고 둘이 서로 뭐 사이가 그렇게 뭐 나쁘진 않아요. 같은 유고 연방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사이가 나쁘지도 않은 편이고 이 경기 뭐 크로아티아도 2군 멤버겠죠. 에이스들은 다 빠질 거예요. 다 빠질 거고 이제 젊은 선수 위주로 기회를 줄 거고 몬테네그로는 지금 수비진들이 지금 못 나온 선수가 꽤 있긴 하지만 최근 2연승 중이기도 하고 마지막 홈 경기니까 최선을 다할 가능성은 있어. 오히려 몬테네그로가 더 있어 보인다. 근데 이 경기는 크로아티아가 이긴다고 해도 한 골차 정도로 이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프렌 쪽으로 접근하는 게 좀 더 좋아 보여요. 그 다음에 몰타랑 폴란드 직전 경기 그 네덜란드랑 이제 이겼으면은 폴란드가 월드컵 다이렉트 진출인데 비겼죠. 임으로 비겨서 사실상 이제 폴란드는 플레이오프 준비를 해야 됩니다. 몰타는 탈락이 확정됐고 이 경기 뭐 폴란드가 뭐 많이 유리한 경기고 하지만 큰 점수 차력을 갖지는 않습니다. 폴란드 분위기도 별로 안 좋을 거고 괜히 의미 없는 경기에 최선을 다할 것 같지는 않아요. 폴란드 햄무 쪽으로 보고 어쩌면 몰타가 이변을 일으킬 가능성도 좀 있어 보여요. 몰타가 예전의 몰타가 아닙니다. 예전 몰타 막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막 5대0, 6대0, 7대0 쉽게 나간 선수 팀이었는데 최근은 그렇지 않아요. 이제 축구처럼 합니다. 이제 몰타 이런 애들 페로제도. 그래서 폴란드가 그렇게까지 쉬워 보이진 않는다. 다음 이제 독일과 슬로바키아. 자 1위 결정전이에요. 여기서 독일이 두 골차로 이기면 1위, 그 외에는 슬로바키아가 이깁니다. 올라갑니다. 슬로바키아가 1차전에서 2대0으로 이겼어요. 승점 똑같고. 다만 독일 홈이기 때문에 이 경기 영상은 뻔해요. 슬로바키아 영혼의 템백입니다. 과연 독일이 영혼의 템백을 뚫을 수 있냐? 그죠? 뭐 케인 같은 원톱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바이에른 뮌헨도 아니잖아. 거기다가 무시할라 2명, 3명 개인기로 체크할 수 있는 선수가 있는 것도 아니고 독일 승 1.16 과연 메리트가 있습니까? 분명히 슬로바키아는 템백을 할 거란 말이에요. 독일은 어떻게 해서 골 넣을 걸로 같기도 하고 무조건 2골 넣으려고 노력을 할 거고. 하지만 슬로바키아 전력이 만만치가 않아요. 최근에 경기하는 거 보면. 그죠? 지금 5경기에서 2실점밖에 안 했습니다. 오히려 독일보다 실점을 적겠다. 이 경기 독일이 이길 것 같긴 한데 이 경기도 프렌 쪽으로 접근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독일 쓰게 이 프렌 쪽으로 추천드립니다. 다음 네덜란드와 리투아니아. 네덜란드는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1위를 확정짓지는 않았어요. 근데 사실상 1위라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폴란드와 승점차가 3점 차인데 네덜란드가 이 경기를 지고 폴란드가 다음 경기, 이번 경기 잡으면 승점은 똑같아집니다. 그리고 상대 전적은 똑같고. 그런데 득실차가 네덜란드는 지금 19점이고 19 플러스고 폴란드는 6 플러스예요. 13개나 차이 납니다. 그러니까 네덜란드, 폴란드가 이번 경기에서 13골 차를 뒤집을 수 있느냐? 네덜란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그래서 뭐 사실상 네덜란드는 진출했다고 봐야 되는 거고 한 10대0으로 저도 진출할 거예요 아마. 아니 한 5대0으로 저도 진출할 거예요. 근데 리투아니아한테 질 가능성도 없고. 이 경기는 시즌 마지막 A매치이고 네덜란드가 홈에서 홈팬들 앞에서 출정식 비슷한 그런 느낌일 거예요. 어제 그 포르투갈 경기 있죠. 그거 느낌이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포르투갈 9대1로 이겼죠. 아마 네덜란드도 리투아니아 상대로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선수들 돌아가면서 뭐 3골 4골씩 넣고. 어제 그 누구지, 포르투갈 페르난데스도 3골인가 넣고 막 그랬잖아요. 아마 네덜란드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네덜란드 일단 승에 네덜란드 3마헨 쪽으로 추천드립니다.
다음 이제 농구로 갈게요. 농구. 자, 클리블랜드와 미러키 경기 보겠습니다. 자, 클리블랜드 지금 최근 페이스 7등 많이 올라왔어요. 원래 17등, 18등이었는데 점점 페이스 올리고 있고, 미러키는 19등. 콤보 때문에 조금 느려지는 면이 있어요. 자, 페이스 평균 한 101.54고 레이팅대로 하면 120대 117입니다. 상대 상성하면 좀 더 벌어지는데, 클리블랜드의 갈랜드가 한 두 경기 나오더니 또 들어 누웠어요. 그래서 경기력이 영 좋진 않다. 어떻게 해서 꾸역꾸역 이어가고 있긴 하지만 작년 같은 그런 느낌은 아닙니다. 미러키의 콤보 또한 그 출전이 초록색 불이에요. 나올 가능성이 거의 90% 정도 될 것 같은데, 만약에 콤보가 안 나온다면 이 경기 클리블랜드의 낙승이 예상되고, 콤보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점전 예상됩니다. 점전. 그래서 이 경기는 어쨌든 클리블랜드 승으로 보는 게 맞고, 그리고 언더 오버는 제 생각에는, 잠시만요, 기준점이 클리블랜드가 237.5죠. 제 계산상으로 237 나옵니다. 제 계산이 거의 정확한 것 같아요. 제 계산 방식이랑 토토 하는 계산 방식이 거의 비슷하게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제 계산이 거의 맞는 것 같아요. 간혹 가다가 안 맞는 계산 한 5, 6점 차이 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내일 출전 선수의 영향에 따라 가지고 조금씩 오차가 생기는 것 같고, 계산이 거의 비슷해요. 0.5점 정도 차이 납니다. 제 계산이랑. 그래서 내일 콤보가 안 나온다면 클리블랜드 낙승 예상되고, 콤보 나와도 클리블랜드가 홈에서 좀 비빌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클리블랜드 승에 언더오버는 일단 안 나오는 선수들이 다수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언더 쪽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디트로이트와 인디애나. 자, 인디애나는 지금 너무 부상자들이 많기 때문에 힘들어요. 초반에는 그래도 없는 살림에 막 해가지고 비슷한 경기들 많이 했는데, 최근에는 이제 시약함도 체력이 빠지고 점점 경기력이 더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야투율 꼴찌예요. 32. 너무 안 좋아. 45%인가? 밖에 안 돼요. 3점 가만까지 해가지고 해서 너무 안 좋아요. 그에 반해 디트로이트는 두렌이랑 커니맹이 요즘에 조금 빠지고 있는데도 계속해서 승을 챙겨가고 있어요. 지금 어느덧 9연승. 여기에서 커니랑 빠진 경기도 다 이겼어요. 이상한 선수, 벤치 선수들이 나와가지고 맹활약 해가지고 잘 되는 팀들은 뭘 해도 잘 돼. 근데 인디애나 지금 너무 안 되는 팀이고. 근데 내일 인디애나에 이제 실질적인 2옵션이라 봐야겠죠. 할리버튼이 없으니까. 메서린이 복귀할 가능성이 50%입니다. 걔가 복귀하면 아무래도 시약함에 대한 부담이 살짝 줄어들 거고, 디트로이트는 일단 커닝햄이 또 못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5대5. 커닝햄 못 나올 가능성이 있고 5대5고, 듀렌도 지금 한 80% 이상 나올 것 같긴 한데 조금 애매해요. 그래서 만약에 메서린 복귀하고 커닝햄이 못 나온다, 그럼 이번 경기 어쩌면 인디애나가 비빌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그래도 디트로이트 유리하긴 하지만 아웃수기도 하고, 디트로이트가 이 경기 인디애나가 한 번 정도 이길 타이밍도 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디트로이트 마행 가는 거는 큰 메리트가 없어 보입니다. 다만 제 계산상으로는 133대 95예요. 게임이 안 됩니다. 여태까지 했던 걸로 기초해서 계산을 해보면. 그래서 계산상은 디트로이트 마헨인데 저는 인디풀에 좀 더 땡기는 것 같고, 언오버는 오버 쪽으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버가 228.5죠. 제 계산이 228 나왔거든요. 그냥 계산 비슷해. 오즈들이 계산하는 거랑 제가 계산하는 거랑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도 오버 쪽이 좀 더 땡긴다. 왜? 메서린 나오면은 아무래도 시약함도 득점 야투율 좀 올라갈 거고, 인디애나 야투율 득점력이 조금 살아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버 쪽으로 본다. 그리고 필라델피아와 클리퍼스는 백투백이에요. 자, 필라델피아는 최근에 너무 잘 나가고 있어. 엔비드가 안 나올 때 오히려 경기력이 더 좋아지고, 엔비드가 나오면 경기가 루즈해지면서 득점이 얼마 안 나요.
속도가 너무 느려집니다. 그래서 오히려 엔비드가 안 나오는 경기에서 오버가 많이 나옵니다. 다만 오늘 경기는 이제 폴 조지 빅3 중에서 폴 조지 엔비드 맥시인데 폴 조지랑 엔비드 둘 다 문제예요. 근데 엔비드 내일 못 나오고 조지가 5대5예요. 참 폴 조지가 슈퍼비 정말 이쁜데 나이도 있고 예전 같은 그런 기량은 아닙니다. 내일 나온다고 해도 오랫동안 뛰지는 못할 거예요. 많이 뛰어봤자 한 20분 정도 보고 있고 폴 조지가 없어도 최근에 오브레 주니어도 못 나오는 상황이라서 조금 애매하긴 해요. 이 경기도 애매하긴 한데 그래도 상대가 클리퍼스입니다. 백투백이고 클리퍼스 레너드 그나마 잘해주던 레너드 공격에서 좋고 수비에서 좋고 공수 겸장인데 얘가 빠져버리니까 안 그래도 느린 팀에 더 느려졌고 점수 공격적으로나 수비적으로 너무 힘들어. 하든 혼자서 계속 자유투 삥 뜯는 플레이 계속 해야 되는데 오늘 경기에서 하든 또 38분가 뛰었습니다. 38분 뛰었죠. 그래서 다가오는 경기에서는 하든 득점력이 좀 많이 빠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경기는 필라델피아도 살짝 불안하긴 한데 그래도 필라델피아의 최근 경기력이 좋다라고 봤을 때 필라 승 쪽으로 보겠습니다. 필라 마헨까지는 조금 애매한 면이 있어요. 폴 조지 복귀라는 점이랑 오브레가 잘해줬었는데 그 선수가 부상 아웃이라는 점이랑 필라 일반 승 정도로만 추천드리겠습니다. 다음 마이애미와 닉스 정말 분위기 좋죠. 매전승 달리다가 한 경기 지고 또 이겼어요. 근데 이번 경기는 닉스는 원정 경기고 팀 내 뭐 1옵션, 2옵션이랄 1옵션, 3옵션 정도 되겠네요. 브런슨이랑 아누노비가 내일 빠집니다. 직전 경기 브런슨 없는 상태에서 마이애미 히트한테 바로 직전 경기였어요. 140대 132로 승리했습니다. 근데 이제 홈 원정 바꿔가지고 마이애미 홈에서 붙는데 이제 브런슨 없이 또 아누노비까지 빠진다. 이 경기는 마이애미 쪽으로 봐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제 기록상으로 비교해보면 레이팅상으로 120대 124 그리고 상대 상성점 해보면 122대 123인데 홈원정 가중치 제가 최근에 계산 안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홈원정 가중치를 계산하기에 표본이 너무 적어요. 그래서 홈원정 가중치 하면 어쨌든 마이애미도 올라가고 뉴욕은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 경기고 거기다가 일단 안 나오는 선수들이 아데바요는 최근에 계속 안 나오고 있고 브런슨이랑 아누노비는 한 2경기 정도 안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비교해보면 마이애미 쪽으로 손을 들어주는 게 맞지 않나. 마이애미 승 1.5니까 승 가든지 마행 가든지 배당 차이는 얼마 안 납니다. 승 쪽으로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언더오버는 아무래도 안 나온 선수가 있잖아요. 그죠? 페이스가 마이애미가 아직까지도 1등이긴 한데 뉴욕에 뭐 플레이메이커 볼 핸들러가 없잖아. 그죠? 그래서 언더 쪽으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토와 샬럿 둘 다 페이스가 지금 되게 느려졌어요. 샬럿은 시즌 초반에 페이스가 엄청 빨랐어. 서커스 농구할 때. 근데 걔 있잖아요. 라멜로 볼 부상으로 들어왔다 빠졌다 막 하다가 페이스 계속 떨어졌는데 이번 경기에 이제 볼이 또 나옵니다. 근데 또 서커스 농구할 가능성이 높은데 토론토 얘들 보면은 이 좀 약해 보이는데 이름만 들어보면 얘들 선수 몇몇 살펴보면 되게 괜찮아요. 20점 온전히 해주는 선수가 일단 3명이에요. 3명. 근데 퀴클리가 핸들러인데도 득점력도 꽤 괜찮고 퀴클리가 작년에 거의 다 퍼졌었거든요. 몇 경기 못 던졌어. 근데 올 시즌 처음부터 시작하면서 공도 잘 돌고 있고 잉그램 가세했고 그죠? 그리고 그레디딕이 작년에 엄청나게 경험치 먹었고 이래서 토론토가 괜찮다. 이번 시즌에 보시면 되고 샬럿은 얘들 득점력은 괜찮은데 최근 득점은 살짝 빠졌고 내일 경기 토론토와 정배죠. 극정배긴 한데 샬럿도
3점 들어갈 때 무지막지하게 들어가는 놈이라서. 하지만 턴오버랑 디펜시브 레이트가 별로 안 좋긴 해요. 이 경기가 어쨌든 토론토 승 쪽으로 보긴 하는데 메리트가 그래 있어 보이진 않습니다. 샬럿이 한 번씩 이상한 짓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 경기는 패스 하시는 게 좋지 않다. 패스 쪽으로 쳐드리고 이양 가신다면 언더 쪽으로 가는 게 좀 낫지 않나 싶습니다. 이 경기 200 몇 점이죠? 점수가 239점인데 제 계산상으로는 231이 나와요. 차이가 좀 많이 나죠. 그 이유는 이게 라멜로 볼이랑 좀 상관이 있는 것 같아요. 볼이 안 나왔을 때 샬럿의 득점력이 줄어들었는데 볼이 또 나오면 얘는 난삽니다. 잡으면 어택당 히드라예요. 잡으면 무조건 싸. 턴오버도 많고. 그래서 좀 점수가 좀 많이 나요. 역습도 많이 맞고 해서. 그래서 점수를 계산상은 231인데 기준점이 239.5예요. 그래도 이거 평균치로 간다고 보면 언더 쪽으로 접근하는 게 좀 더 낫지 않나 싶습니다. 자, 미네소타와 댈러스. 답이 안 나오죠. 점수 너무 못 내. 진짜 못 내요. AD는 나오니 많이 하다가 4-5경기 계속 안 나오다가 이번 경기는 또 아웃이에요. 안 나온다고 확정됐습니다. AD는. 점수가 너무 안 나고 지금 쿠퍼 플래그한테 너무 큰 부담이 들어가고 있어요. 쿠퍼 플래그 수비는 항상 잘했었고 공격도 너무 수비를 열심히 하다 보니 공격 조금 안 풀리는 그런 모습. 신인인데 좀 불쌍할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도 미네소타가 확실히 앞섭니다. 확실히 앞서고 플래그가 최근 그 컨디션 좋은 랜들 상대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좀 궁금하긴 한데 아마 조금 힘들지 않겠나. 매치업 상대에서 랜드를 막기에는 좀 힘들어 보이고, 다만 에드워즈가 최근 2경기에서 3점 슛이 너무 안 들어가. 미네소타에 얘 첫 직전 경기 8개 쏴서 빵개였고 그 전에 경기 7개 쏴서 1개, 15개 쏘아서 지금 1개 넣었습니다. 최근에 앤트맨이 3점이 다인 선수가 아니긴 하지만 일단 3점이 들어가야지 아이솔도 통하고 하는데 지금 너무 안 통하니까 그래도 점수 볼륨은 웬만큼 채워주고 있던데 3점이 일단 좀 안 들어가는 조금 그런 불안한 점이 있다. 뭔가 아쉽는데 그래도 백투백 댈러스 오펜시브 레이팅 꼴찌였다가 최근에 27등 정도 올라왔는데 그래도 좀 불안하지 않습니다. 저 점수를 못 낼 것 같아요. 미네소타 수비도 괜찮고 그죠? 그래서 이 경기는 미네소타 에드워즈가 3점 슛 성공률이 한 30%만 된다고 해도 쉽게 이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네소타 마헤네 언더 오버는 오버 쪽으로 볼게요. 에드워즈가 제 생각에 이번 경기에 3점 슛이 최소 30% 이상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오버 쪽 기준점이 228.5죠. 근데 지금 제 계산상은 230점 나와요. 에드워즈까지 점수 넣어주면은 오버 많이 괜찮아 보여요. 다음 뉴올리언즈와 오클라호마. 뉴올리언즈 백투백이고 상대는 이제 디펜딩 챔피언이고 30개 팀 중에 수비 제일 잘하는 오클라호마입니다. 오클라호마는 이제 부상 선수들도 하나씩 복귀해서 이제 부상자 명단에 있는 선수가 위긴스 정도밖에 없어요. 올 시즌에 AJ 미첼이랑 아이제아 조가 너무 기량이 좋아졌고 수비는 여전히 잘하고 있고, 올 시즌 뉴올리언즈는 수비 완전 망가졌죠. 작년에 이어서. 그리고 내일 자이언 윌리엄스가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로는 반반입니다. 반반. 자이언이 회색깔이에요. 반반이고, 근데 얘가 회색깔 뜨면 잘 나오는 게 잘 없어. 나온다고 해도 조금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클라호마가 무조건 이긴 할 건데 이번에 그 핸디캡 점수가 17.5입니다. 올 시즌 들어서 제일 많아요. 15.5까지 내가 봤던 것 같은데 올 시즌 벌써 17.5가 나왔습니다. 시즌 초에. 그래서 조금 걱정되시죠. 걱정되시는데 보통 이 정도까지 벌어지면
한 2쿼터 안에 20점 이상 나는 거 좀 많아요. 이 경기 오클랜드가 뭐 백투백도 아니고 하루 쉬었고 하기 때문에 에너지 레벨이 오히려 오클랜드 더 좋을 것 같아요. 이 경기 오클랜드 마인 쪽으로 기준점이 조금 빡세긴 하다. 그래도 마인 쪽으로 보는 게 맞다. 제 기록 계산상으로도 뭐 115점 차이 나고 상대 상상 넣으면 거의 한 40점 차이 납니다. 그래서 오클 마인의 언더 오버는 얘들 기준점 226.5 나오는데 제 계산상으로 227 거의 똑같죠. 그래서 언더 쪽으로 보겠습니다. 점수차 많이 나면 마지막에 가비지 타임이 좀 늘어나가지고 선수들 언더가 뜰 가능성이 조금 더 높습니다. 그래서 기준점이 조금 낮긴 하지만 그래도 언더 쪽이 좀 더 낫지 않나 싶습니다. 다음 덴버와 시카고 불스입니다. 자, 덴버 불스는 백투백이고 오늘 경기 연장까지 가가지고 졌어요. 유타한테 원정 가서 백투백 원정 힘들겠죠. 힘들 건데 시카고가 진짜 도깨비 팀이에요. 시즌 초반에 엄청 잘했거든요. 엄청 잘하. 지금 어느새 5연패입니다. 5연패고 오늘 경기에 이제 호비 화이트 복귀했어요. 복귀해서 되게 잘 던졌는데 내일 경기 또 안 나오고 오늘 경기 이제 기디도 잘했었고 이 경기 덴버가 확실히 유리한 건 사실입니다. 그죠? 일단 요키치는 무조건 나오니까. 그래서 이 경기는 시카고가 지금 분위기도 안 좋고 거기다가 백투백이고 그죠? 그래서 제 계산상으로도 123대 114 상대 상성 132대 105까지 지키는 거 보니까 뭐 덴버 마인 쪽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언더 오버는 기준점이 242.5인데 제 계산상은 137이에요. 그리고 시카고가 지금 백투백이라는 거 감안하면 야투율이 조금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언더 쪽이 되게 무난할 것 같습니다. 덴버 마헨도 기준점이 13.5죠. 좀 빡셉니다. 시카고가 웬만큼 점수를 내는 팀이라 그죠? 덴버 마헨보다는 언더가 좀 더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다만 시카고 페이스는 빠르다. 그러니까 시카고 페이스가 빠른데 체력이 떨어졌기 때문에 페이스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내일 경기는. 그렇다면 이 경기는 언더가 좀 더 좋아 보입니다. 언더 제가 추천을 안 했는데 언더 갈 걸 그랬나? 덴버 언더 되게 좋아 보여요. 진짜. 덴버 언더 제가 추천했네요. 덴버 언더 추천했습니다. 마지막 폴더에 덴버 언더 돼 있네요. 제가 방송하다 보니까 덴버 너무 좋아 보이는데 해놨네요. 다행이네. 자 1픽은 제가 밝혔죠. 덴버 언더면 덴버 언더 되게 좋아 보여요.